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추워지네요. 증시 흐름은 조금씩 좀 안도하는 그런 회복 분위기가 좀 펼쳐지는 것 같고요. 한국 증시가 유독 연말에 좀 세게 이제 두들겨 맞았죠. 특수한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고 뭐 수급 구도상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이제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뭐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증시하고 다른 움직임들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신고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뭐 MS라든지 뭐 엔비디아도 거의 다 다시 또 뭐 신고가 흐름을 내기 시작하는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고,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조금 이제 내려와 있지만 모멘텀적인 측면,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상향의 기조를 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거대한 지금 메가 트렌드의 어떤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밸류업에 이제 뭐 경기가 좀 둔화된다든지 뭐 금리가 높은 수준 하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내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큰 기술적인 혁신과 그거에 대한 어떤 메가 트렌드가 형성될 때는 뭐 하락장이 펼쳐지기보다는요. 그냥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파동을 그리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지, 이런 큰 트렌드가 형성될 때는 증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우상향의 기조를 역사적으로 띄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구간에서도 증시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림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미국에서 이제 워낙 이제 뭐 고용도 좋았고 뭐 소비도 좋았고 한데요. 내년도는 그게 조금 꺾이는 그런 구도 흐름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그런 구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기업들도 뭐 이렇게 AI 서버를 투자해야 되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베이스의 기업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금리적인 환경도 낮아져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는 소비 관련된 뭐 이런 쪽은 좀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고, 이 트렌드적인 측면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기업들과 또 금리 민감도를 가졌던 그런 업종들은 개선되는 흐름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신고가 기업들 속에 국내 증시 흐름이 담겨 있다라는 어떤 제목을 좀 써봤는데요. 음, 지금 내년도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중심축에는 뭐 반도체 업종의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와 또 이제 금리 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또 수급들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건 준비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뭐 소외돼 있다든지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쪽, 이런 데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리는 쪽은 다소간에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시장 전체적인 구도들, 매크로 어떤 상황들을 같이 짚어보면서 반도체 얘기들, 또 다음 주 이야기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체크부터 해보죠. 어제 그 금요일이죠. 미국장 나스닥 기준으로 2%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상승했죠. 다우도 1.1%, S&P도 1.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전일에는 뭐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또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하루 이틀 상간에는 뭐 이런 움직임들 나타냅니다. 뭐 그런 이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일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나스닥이 뭐 거진 한 1% 정도 빠졌죠. 하지만 이제 다음날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바로 되돌림을 넘어서는 음, 목요일 날의 어떤 가격권을 이제 장악해 버리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은 그 이슈 자체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좀 시장은 좀
주는 겁니다. 시그널을. 그래서 나스닥 증시도 정확히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인 480, 240 이 이평선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재차 튀어오르면서 중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제 나스닥이 이제 전 세계 증시의 어떤 리딩하는 어떤 흐름의 지수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부분이라고 좀 해석이 되어지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 나스닥을 이끄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면면들을 볼 때 사실 엔비디아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죠. 어쨌든 내년도 소비 둔화되는 측면들은요. 이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또 소비재 또 차량을 구입하는 게 좀 둔화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또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또 자동차 할부 연체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의 어떤 둔화 측면에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저조한 주식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소비 약화 구간에서도 보세요. 기업들이 AI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면 그냥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가 촉발한 이 AI 경쟁 구도에 같이 편입되고 그 수혜를 그냥 오롯이 다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우상향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밸류체인 내지는 이런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또 주력을 하는 포트를 이제 만들든지 반도체가 대표적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 빅테크 이런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앞으로 10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한국 시장 안에서만 주식을 찾으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런 20년의 증시 환경과 앞으로 펼쳐질 10년, 20년의 증시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탈세계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엄청난 변화. 그렇죠? 탈세계화가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뭐랄까요. 엄청 고도 성장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 한국의 이제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이미 국내 이제 내수 기업들은 처참할 정도였던 주가 폭락을 겪고 있는 게 우리가 또렷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제 인구 구조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에서 기술 혁신의 어떤 트렌드가 부는 그런 방향, 이런 쪽 같이 우리가 놓고서 투자들을 전략에 담아내야 되고요. 과거 20년 투자했던 그런 스타일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증시 안에서도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끌어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52주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앞선 제가 보여드린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내려앉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근데 내년도 조금 상대적으로 앞선 이제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조한 실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전기차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또 실적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매출이익은 그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도 테슬라에 대한 좋은 저가 매수였던 기회 구간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반해서 이제 2차전지 업종들도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저조한 시장 대비 좀 저조한 상대적인 저조한 실적을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내지는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볼 때, 뭐 이제 미국 반도 장비 기업, 뭐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 HBM 이런 것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한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 수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약간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목요일날 빠졌다가 뭐 금요일날은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냥 급등하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이제는 뭐 금리 발언, 매크로 발언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금리가 이제 좀 추세적으로 떨궈졌다, 이렇게 좀 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하루 이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금리 수준도 이걸 선으로 끄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국면들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이제 좀 안도하는 그런 흐름들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한국 증시 워낙 이제 큰 이슈, 공매도 금지라는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또 월요일 날 급등했다가 4일 동안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내는데요. 코스닥은 더 심하게 좀 빠지기도 했죠. 어쨌든 회복하는 흐름들 내어주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다음 주엔 좀 이슈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벤트적으로 14일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CPI 이제 발표가 10월달 거 있죠. 그리고 15일 날에는 또 미중, 예, 미중 이제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돼 있고, 또 17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타결은 되겠지만 뭐 지지 끄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뭔가 좀 협상에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어쨌든 연방정부 예산안 이제 그 협상 시한 만료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연장될지, 뭐 이제 뭐 또 셧다운 된다 해가지고 또 시장에서 또 부정적인 또 분위기가 흐를지, 어쨌든 요거는 뭐 결국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 봉합되겠지만, 어쨌든 질질 끌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잡음을 주는 그런 뭐 성격을 띌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뭐 다음 주 뭐 일정들이 좀 잡혀 있고요. 사실 그 내년도 투자 전략이 있어가지고 24년도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좀 중요한 또 우리가 포인트는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제 총선이 있죠, 4월달. 지금 뭐 공매도 금지든 여러 가지 어떤 증시 이제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요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내년도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뭐 트럼프 유리한 구도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고, 그게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기 때문에 친환경 내지는 이제 2차 전지 어떤 정책들, 전기차 정책들 자체가 조금 불확실하다고 좀 이제 증시 내에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그쪽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도 미리 이제 수급들이 그쪽에서 좀 빠지거나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뭐 친환경으로 가고 탄소 제로 정책은 이제 명확한데, 또 일시적으로 이제 증시에서는 또 이제 그렇지 않죠. 예. 뭐 어떤 구간은 이러지만 또 이런 불확실성이 뜨는 이런 구도를 내다가 또 이제 그게 지나가면 또,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2차 전지 친환경 종목들이 막 그 트럼프 당선일 날 폭락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시 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가 꺾일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좀 움직인 거지, 결국은 친환경 2차 전지, 뭐 전기차의 어떤 정책과 또 그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은 다시 또 우호적이고 우상향의 기조를 띠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엔 조금 잡음들이 있는 또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는 좀 그런 구간을 뛸 것 같고요. 뭔가 좀 확실하게 좀 펼쳐질 만한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점을 찍기 시작한다는 그 포인트로서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내년도 뭐 투자 전략이든 또 업종별 우리가 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죠. 네, 우리가 이제 금리의 어떤 사이클 국면에서도 높은 지점을 이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높은 지점을 형성할 때가 막 이렇게 이 뭐 더 이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증시 상승기에도 막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해죠. 예, 가장 이제 동트기전이 어둡다는 그런 속담을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2분기일지 3분기일지 그건 이제 뭐 돼봐야 알겠지만 하반기 정도는 명확하게 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 정책적 사이클 그런 흐름 구도가 될 거라는 그런 어떤 근거들 지표들이 좀 출현하고 있죠. 이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의견 준 건데요. 2024년 2분기에 기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2분기든 3분기든 지금 증권사별로 다르게 이제 측정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정도 시기에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라든지 이런 어떤 뭔가 좀 그런 그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어떤 기조가 펼쳐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물가가 하향 기조를 띠고 있는 그런 기조 변화에는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죠. 전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떨어질 거다. 한국은 가계대출의 7-80% 정도가 변동금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리 급등의 부담이 굉장히 큰 이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고금리 누중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위축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내수 부진 심화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겠죠. 그래서 내년도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산 그 전략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분기경 즈음에서는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하고 미 연준도 긴축의 정도를 낮추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결과 원화 강세 기조가 공고해지면서 한국의 선제적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결국은 그런 어떤 긴축 기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한국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분기 금리 인하를 개시한 이후 매분기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24년 말 기준금리는 2.75%로 예상한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동조화되면서 오버슈팅한 레벨인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단행 전에도 미국채 금리 레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면 대내 이제 경기 여건을 반영해서 금리 하락폭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내년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기조 속도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을 계속 이제 바닥권에 대한 매수 기조 전략들을 계속 이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게 급진적일지 뭐 이제 점진적일지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급진적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면 이 바이오 업종 쪽으로의 어떤 수급은 굉장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반도체 업종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이제 계단식의 어떤 상승을 이제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장세에서 어쨌든 그 바통이 그 다음 이제 또 넘어올 때는 바이오로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동시에 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8%대에서
밴드 상단 확인한 분위기다. 미국채 금리는 추세적 방향성을 확인했다. 떨어지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대로 상승했을 때부터 연준 위원들이 발언한 것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정도면 됐다는 거죠. 야, 시장에서 이 정도 반응했으면 됐다. 네, 우리가 목표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뭐 이런 느낌들이죠. 미국채 금리 밴드 상단을 확인한 느낌이다. 밴드 상단을 확인한 시장은 또 한 발 앞서 나가 하단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레벨까지 연준이 용인하는지 확인하려 들 것으로 일단 11월 초 FMC 개최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7%까지 지금 하락, 그 수준까지 하락했죠. 이후 2023년 10월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한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대로 추가 하락했다. 미국채 금리의 밴드 상단과 추세적 방향성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국채 매수는 이전보다 편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전과 달리 채권을 매수하면서 가늠할 수 없는 폭의 평가손 발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채권 매수 기반 확대로 수급 부담이 완화할 수 있어서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 어떤 밴드 상단을 좀 확인한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전쟁에도 불구하고 WTI가 이제 유가가 오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조를 그래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 사태가 이 물가 구도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이제 지표는요. 미국이 이 부분이 좀 커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됐죠. 미국 가계 쪽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가계 저축 쪽으로 갔고 이제 투자 쪽으로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폭발했는데 그런 게 이제 있었던 이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기존의 소비 성향을 유지시켜줬지만 최근에 보면 좀 연체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것들이 빠르게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미국 실물 경제 상황이 조금 둔화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는 밴드 상단을 좀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미국 경기는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여건 기축, 가계 초과 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내년도 미국은 이런 어떤 기조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4.8%대에서 금융여건의 긴축으로 상단을 확인한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국고채 금리도 거기에 연동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결국 이제 미국 금리 내리면 우리나라도 뭐 금리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이 중요한데요. 최근 나타나는 고용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민간 쪽에 이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제조업단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둔화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고용 여건도 이런 식이 전개되면서 뭐 금리 이제 고만 올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근거로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빈용업 이제 고용도 전월 대비 증가 및 3개월 이동 평균 보면 떨어진 어떤 흐름들을 명확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럭 운송업 취업자 수, 뭐 이제 옐로우 커브가 파산하면서 좀 꺾이는 부분들, 영상 방송 쪽의 취업자 수도 급격하게, 자동차 부품 생산 취업자 수, 이 파업 영향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노동시장 과열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의 어떤 국면도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근거로 좀 볼 수 있고요. 미국 10월 고용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호황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첫 번째, 민간 고용 증가폭이 축소되는 한편 전 산업에 걸친 임금 상승률 둔화, 그리고 실업률의
정상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노동 공급보다는 노동 수요 둔화가 자리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시사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초과 노동 수요가 완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 주장해온 바 있다. 구인 건수 실업자 배율의 하향 안정화와 사직률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애틀랜타 페드의 웨이그 트래커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적어도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방위적 디스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10월 고용 데이터를 통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명분이 필요한데 올릴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신고가 내고 또 이제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도 담아내야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를 둬야 된다는 게 시장이 주고 있는 뚜렷한 이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GPU 반도체 이제 AI 쪽에 이제 집중돼 있던 그런 수급들 뭐 꾸준하게 붙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비중에 대한 조절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업사이클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이제 AI 어떤 트렌드하고 연결되는 거죠. AI 트렌드 속에서 이제 AI 이제 서버 늘리는 부분들 당연히 이제 메모리인데 굉장히 고성능 이제 HBM 같은 이런 반도체가 훨씬 더 이제 수요가 높고 뭐 DDR5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신제품 이런 쪽이 이제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 반도체 업종 또 이제 메모리 사이클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종목들로도 국내 시장에서 수급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생성형 AI와 차세대 반도체로의 전환 기점에서 반도체 투자 열기도 뜨겁다. 반도체 섹터의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은 37%로 높다. 데이터 센터와 생성형 AI LLM 모델에 특화된 GPU 기반 기업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 수익률은 각각 213%, 7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다. 주가 변동성이 높았던 만큼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부담도 뭐 사실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그 뭐랄까 부담이 좀 덜한 쪽이 있죠. 그런 쪽에 다소간의 이제 수급들도 부담을 덜하면서 붙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금리 높은 상황 속에서는 결국 그런 쪽의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진했던 메모리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통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 그래서 D램 가격도 이렇게 또 반등을 보이는 국면들. 뭐 지난 뭐 3분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D램 쪽에 대한 가격 반등,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고 PC 수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그 트렌드에 기반해서 뭔가 이제 PC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제 세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또 AI가 접목되면서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어떤 영역들이 좀 필요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또 D램에 대한 가격까지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가장 큰 변화고, 어쨌든 D램 가격 지수가 올해 하반기 바닥을 짚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이크론은 3분기 실적 발표 콜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바닥 구간임을 확인했고, PC 모바일 시장의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메모리 가격 반등이 시작됐으며 낸드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죠. 기업들의 적극적인 재고 정상화 정책이 분기점을 맞이한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여 시장 조사 기구 트렌드 포스가 역시 올해 12월까지 D램 가격이 3에서 8% 인상되고, D램 중에서도 모바일용 D램 가격은 13에서 18% 인상, 낸드 플래시 가격은 약 10에서 15%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HBM이라는 이 반도체, 우리가 이제 AI 연산은 우리가 기존의 이제 연산처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산이 아니라 병렬로, 예, 엄청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연산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AI 기술이든. 결국 이제 챗GPT, 뭐 달리, 바드 같은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AI 반도체의 또 필수적인 어떤 스펙이 될 것이고요. 무려 312편의 영화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을 지원하는 AI 특화 반도체 HBM3 이외에도 그래픽에 최적화된 GDDR과 같은 낮은 비용으로 더 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DDR까지. 어쨌든 이 AI 트렌드는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AI 트렌드하고. 그래서 HBM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은 이게 트렌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잘 비교 표현해 놨는데, AI 반도체 필수 스펙은 이제 고성능, 넓은 대역폭인데요. HBM은 이제 16, 32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연산들을 하는데 이제 적합한 DDR 제품이 1차선을 다니는 도로라면 이제 HBM은 결국 16, 32차선의 이 넓은 대역폭을 가진 그런 반도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결국 이제 현재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로 그냥 바로 이제 주문용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흐름을 내기 시작하고 있죠. HBM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82% 성장 예상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넥스트 라운드는 4세대 반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24년 HBM 시장 규모는 약 한 10조 정도 달할 걸로 전망되고요. AI 서버의 메모리 비중이 현행 17%에서 5년 후 38%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HBM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HBM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서는 GPU 반도체 일부를 메모리 반도체로 비중 체인지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을 이제 적절히 이제 그 분산화해서 이렇게 가져가자는 거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GPU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가 높아져 있으니 이제 그쪽도 계속 이제 우상향 기조를 띠겠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밸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이 10%고요. 요 D램의 시장 점유율과는 좀 사뭇 다르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도 하이닉스가 뭐 가장 좋은 어떤 흐름을 띠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의 이제 HBM 양산 로드맵을 보면 꾸준하게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AI 이제 선두 기업이죠. 완전히 이제 챗GPT를 이제 앞서가고 있는 그런 기업, 역사적 신고가 내고 있고, 엔비디아도 뭐 GPU 독점 기업으로 신고가의 위치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흐름하고 다른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트렌디한 주도 업종의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다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메모리 쪽에 비중 조절을 하자, 포트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아직 저밸류고, 어쨌든 AI 트렌드에 요 이제 메모리 업체들도 편승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구조라고 좀 보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최근의 지수랑은 사뭇 다른 이런 우상향의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이제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지수랑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는 또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이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띠면서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포인트, 이런 기류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포트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방향을 우리가 그 투자 전략에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를 되죠. 예.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트렌드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크게 불어닥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메타도 이제 그런 기조에서 같이 이제 시장의 개화의 어떤 흐름들을 내어줄 걸로 봅니다. 애플이 이제 그 기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엄청난 보급이 이루어지긴 좀 어렵고 내년도. 하지만 메타가 이번에 이제 메타캐스트 3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 이제 한국 이제 그 원화로도 이제 한 6, 70만 원 정도 선으로 보급형으로 잘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구도가 트렌드 구도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또 이제 한국 대기업들도 보다 더 이제 이 글로벌 트렌드를 쥐고 있는 기업들,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도 이 전략상 담아내야겠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자율주행은 테슬라라든지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 주도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로봇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이 이제 물류 로봇 쪽으로 이제 높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AI는 MS, 구글, 메타, 애플 같은 기업들. GPU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이 트렌드에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제품들이고 이제 기술 이제 부분인데 엔비디아, 뭐 AMD, 뭐 TSMC, 퀄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그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을 띌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대 트렌드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흐름 구도에 맞는 것들, 글로벌 시대 트렌드의 또 고성장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제 담당할 기업들, 메가테크이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어떤 한국 기업들, 글로벌 시대 트렌드 고성장 기업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산업과 또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요 내년도 전략들에 대한 어떤 구도를 프레임을 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구도는 어느 정도 이제 연말에 그 윤곽이 잡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이런 구도를 좀 잡으면서 내년도 장세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IT 뭐 테크 이런 쪽 중심인데요. 뭐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인터넷 플랫폼이나 뭐 다른 또 영역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쥐면서 이제 시장 전체를 이제 리딩해가는 그런 쪽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된 또 장기화된 어떤 전략들을 이 안에서 좀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잡히시는가요? 내년도 시장 너무 그 두렵게 그 뭐랄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는 거고 결국 이제 소비단의 어떤 경기 전체적인 어떤 구도 자체는 좀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종목 전략이나 이제 업종 전략에 있어서는 내년도 그렇게 부담을 가질 만한 환경은 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도의 속에서는 결국은 또 한국의 또 강점인 시총 상위 이제 성장주들이 또 움직임을 나타낼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다음 주 전략 시간에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략들도 같이 담아봤는데요. 계속 좀 그 고도화 시키면서 조금 더 미세 조정들 해나가면서 전략들을 또 현명하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들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이제 뭐 다음 주 시장은 조금 이제 안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보면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또 신박사 현명한 내용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